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실 많은 축구인 분들이 축구인의 자존심, 네, 그 정도. 저도 축구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 정도. 축구인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는 맞아요. 스스로 속으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주간 축협 이제 올해만 따지면 처음일 것 같은데 오늘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두 분과 사실 뭐 우리 정윤수 교수님은 주간 축협에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하는 약간 낯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주간 축협은 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조금 낯섭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냥 할게요. 또 오늘 사실은 뭐 그동안 한국 축구나 스포츠 전반 네. 또 그동안 실제 예전에는 축구협회와 관련한 어떤 뭐 자문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셨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신문로. 예. 네. 각 층별로. 특히 이제 거기 어떤 공정성이나 네, 개방성이나 네. 투명성 관련해서 네, 활동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몰라요. 내부자들. 내부자. 네. 이제 나온 지 꽤 됐어. 손이 괜찮네요, 아직. 우리 전 축구협회에서 일을 했던 우리 이 실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소식도 다 끊겼습니다. 근데 휴민트가 다 잘렸나요? 네, 다 잘렸습니다.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연락 안 받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먼저는 좀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축구 쪽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초유의 일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잡혔던 선거가 네. 법원이 야 하지 마.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선거가 미뤄져 버리는 네, 네. 중단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많은 것들이 지금 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선거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깜깜이로 아무도 모른 채 어떤 일정도 공유하지 않은 채 가냐. 그다음에 선거인단은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초유의 협회 선거가 중단되는 미뤄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틀에서 총평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선거운영위원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의 문제, 나가서는 한국 스포츠의 행정력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문제다. 우리가 행정력이 네. 그대로 민낯이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추대 방식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선거를 치르긴 했지만 단독 후보였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은 다 한 그렇죠. 명씩만 나와서 네, 정몽규 네. 회장 혼자 나와서 그냥 추대하는 네. 형식이었죠. 그러고 이제 한 8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인식이 부재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곧 있을 대한체육회 선거도 거기에 이제 그 대의원을 대표해서 몇 분이 가처분 신청을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체육회 선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는 대한체육회 선거는 당일날 1시간 반 동안 2,200명 정도가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2,200명이 투표를 2,200명이 하려면 1시간 어떻게 투표를 해요? 네, 대한체육회니까 대의원 숫자가 2,200명이나 되는 거죠. 아이스하키 협회 같은 굉장히 그에 비하면 소규모인 경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가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준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편한 시간대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지금 선거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이거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셨고요. 우리 이지훈 실장님은 근데 큰 틀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는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체육계가 바라보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체육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고 공정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주고 있는데 야 우리 전에 한 40명이 했는데 이제 한 100명이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갭이 더 커진 거죠. 사실은. 이 기간에 늘어난 수준이 자기네 수준보다 너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준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지만 이번 선거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죠. 1년여 동안 대한축구협회가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 시달려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국정감사까지 갔다 왔어야 될 정도로. 그러면 이번 선거라는 것은 공명하고 정대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만회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이
쓱 끌고 가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준도 낮았지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공정하게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진짜 욕먹는다. 이런 인식이 부재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구현을 하면 이런 거죠. 축구협회가 원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그래도 스포츠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조직인데 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아집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해. 그러니까 보통 축구협회라는 게 축구 행정이잖아요. 스포츠 행정.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차, 규정. 규정을 만들고 절차를 지키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협회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가들의 행정으로 승부를 봐야지. 맨날 뒷공분이나 짜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가 뭐냐? 투표를 하면 갖고 나오는 게 내가 50억 투자할게.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막 섹시한 거 찾고 임팩트 있는 거 찾지. 엄플할 거 찾고. 행정은 행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나씩 찾아서 거기를 메워가는 게 행정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오케이.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자면 어쨌든 인식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부족해. 그럼 왜 그렇게 축구계나 스포츠계가 이런 부족한 인식을 갖게 된 걸까요? 축구계만 딱 좁혀서 네. 얘기하죠. 조금 전에 이제 행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체부의 그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몇 개인가에 대한 시정 조치가 쭉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중에 어떤 거는 회장 수뇌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한 10몇 개는 다 행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운영하는 행정뿐만 아니라 축구계 행정력 전체가 조금 좀 이렇게 낮은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 행정 계도하라, 그 시정하라 이런 조치들이 막 10몇 개씩 나올 정도의 조직이 선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력의 미비는 확인이 됐고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됐어요. 이 선거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안 그러고서야 판사가 보기에 뭐 선거를 이렇게 하냐. 이거 어디서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니? 이거 선거 밀어서 다시 해 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이번에 허정무 후보든 누구든 가처분 신청을 안 냈으면 그냥 갔겠죠. 판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성과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의하여 선거가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운영위원회가 고의적이든 미필적이든 간에 야 이거 이대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 현 체제의 유지나 확산에 혹시라도 기여가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뭐 추론입니다만 선거를 공명하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그리고 시정하라고 한 판사의 그 훈시가 있지 않습니까? 판시가 있는데 그 판시대로 원래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라도 해볼까?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봤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현 체제에 무리 없이 탑재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선거운영위원회가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게 잘못 구성됐다는 거네요. 저는 선거운영위원회에 심판을 봐야 되는데 네. 정몽규 회장 편에 섰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편에 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2월 내내 지속되었던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선거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축구계 안팎의 많은 여론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와 혐의를 본인들이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선거운영위원회에 누가 일을 하는지 최소한 명단은 어디가 명단 공개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투명한 누구보다도 투명해야 될 조직인데 왜 숨길까? 왜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인데 사실 정윤수 교수님 말씀에서 어떤 힌트라든지 고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이 시장님은 아까 그런 행정으로 보여줄 조직들인데 오히려 자꾸 깜짝 쇼를 하더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유를 제가 만약에 여쭤본다면 왜 그럴까요? 저분 성향이기도 하고요. 네. 정몽규 회장의 그런 엄프를 좋아하세요. 쇼 그래서 보이는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오래된 고민거리긴 한데 네. 장기적인 계획을 튼튼하게 다지고 간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쇼업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먹혀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는 사업들이 생겼다가 졌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키워드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조직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네네. 네, 뭐 어떤 리더십이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문서가 그걸로 다 맞춰지고 갑자기 부서명이 막 바뀌고 이래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런 조직이 관공서에 상당히 많고 아.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요런 스포츠 협회들이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하는 행정가들도 그런 쪽들이 발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결국 그거는 이제 리더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조금 이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들에서 협회장이 그 종목의 성장 베이스와 함께 쭉 성장하면서 차근차근 오신 분들이 아니라 뚝뚝 오지 않습니까? 되게 또 기업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하니까 이 종목의 스텝 바이 스텝을 이 미래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임기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뭘 대회도 크게 유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관성들이 그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다 많이 있죠. 발견됩니다. 천안도 그런 거의 하나였고요. 원래 네, 임기 네, 안에 네. 끝내려고 네. 조금 무리를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체육회 선거도 거의 나오는 그 주장들이 메인 주장들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 웬만하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걸고 뭐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뭐 2020 몇 년에 2030 몇 년에 무슨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거부터 던지고 그 아래다가 다 사업들을 재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느껴요. 왜 그럴까 놓고 보면 체육계 그게 뭐 어떤 종목이건 아니면 전체 체육의 문제건 간에 그들만의 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공정의 양이나 속도, 상식의 수준 이하고는 다른 질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속도와 다른 관계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보면 되게 다 그런 끈끈하게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고 너 어디서 공차 써, 너 어디서 운동했어 네. 아, 이것들이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그게 더 우선하는 거죠. 그런 관계, 끈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조직이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 근데 야 원래 그래 스포츠는 이런 어떤 세상과 그들의 어떤 그 카르텔 문화와의 그 간격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근데 이 특수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뭐 일반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글로벌 스탠다드가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적어도 한 3, 40년 하지 않으면 이 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체육이라는 또 축구라는 아주 폐쇄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수장이나 그 수뇌부들이 이 수로를 많이 열어서 일반 행정가 전문가 또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 막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럴수록 위축되는 게 있죠. 지금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행정 특히 선거 운영에 관하여 이 정도로까지 판사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 아직도 이렇게 하니? 라고 질타를 받을 정도면 지금쯤이면은 그 협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표현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짧게만 놓고 보더라도 2024년 한 해를 끌고 왔어요. 이 축구협회 회장을 둘러싼 감독 선임 과정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결되는 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해결이 돼가야 되잖아요. 네. 계속 이 문제가 나아지는 것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분들이 보는 해결이 응. 정몽규 회장의 재선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를 뽑고 그래야 새 출발을 하고 이제 다른 캐치프레이도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리셋은 고려사항에 없어요. 이게 또 다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야지. 팬들이나 우리는 네, 좀 아니, 좀 다른 바뀌어라 세상이 네. 이런 건데 좀 열리고 공정하고 좀 또 세련되게 바꾸고 세계적으로 좀 바뀌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원래- 우리가 바뀐다는 건 야 다시 재선에서 새로운 집행부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인사 이동이고 뭐고 지금 다 멈춰 있을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12월 말에서 1월 나야 되는데 회장 선거가 있을 때는 그 뒤로 다 밀어요. 음. 새로운 회장을 될 때 조직 개편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죠. 네. 없던 부서가 생기기도 하고 저는 그러는데 지금 일장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빵 치는 게 뭐였냐면 이번에 정문규 회장이 공약 발표를 할 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팬들과 축구계의 많은 변화 쇄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가 당선이 되면 그때- 집행부를 새롭게 해가지고 발표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집행부 바꾸는 게 개혁과 혁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난 가만히 있는데. 아마 뭘 하고 있었을 거냐면 선출 중에 이름값을 해서 집행부에 들어올 사람을 저분이 거의 다 썼거든요. 10년 동안. 진짜로. 웬만한 은퇴한 사람은 다 썼어. 아,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만한 그렇죠. 선수들을 불러다가 못 썼다가 다 했어. 불러다가 써서 부회장이 다 했어. 다 썼다. 다 썼어. 근데 찾아야 돼. 또 이제 왜냐 다 등록 나가버렸으니까 그거 찾고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들어오면 되냐.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내부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실은 가장 유력하게는 정몽규 회장이 다시 될 것이다. 근데 11월, 12월 이렇게 중차대하다고 해서 내가 회장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했다가 다시 집행부 구성할 때 저쪽으로 발령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이미 안에서는 다음 로드맵을 짰을 거예요. 짜고 있다가 끝나 있어요. 당연히 그냥 정몽규 회장 사선의 개념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되게 빨리 잡는 건 그게 안 되면 조직이 멈추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니까. 아, 요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잡았다는 건 뭐냐면 법원이 1월 8일 날 있었던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중단. 네. 연기 나중에 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잡았어요. 그렇죠. 1월 23일 날. 네. 지금 사실 이게 규칙사유가 선거운영위원회가 잘 못해서 야 저 법원이 야 니는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냐 이 말도 안 돼 위법해 절차가 안 돼. 네. 하지 말아서 규칙사유가 그들에게 있었어.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었던 선거운영위원회를 바꾸고 교체해야 돼요. 세팅해서 새롭게 다시 밟아야 되는데 우린 그대로 알았어요. 제가 그럼 다시 할게요. 야 왜냐하면 조직이 지금 멈춰놨거든. 그러니까 사임을 하고 되기 전까지 그대를 공백으로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네.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게 다 밀려 있을 거예요. 네. 네. 빨리 찍어야 되는데 저분이 돌아와야 찍거든. 그래야지 쇄신을 하면서 차차차차 사업을 쭉 하는데 멈춰버린 거야. 슬퍼. 근데 이거를 새로 하고 하면 못해도 한 달은 걸릴 텐데 그럼 2월 초 되고 뽑히면은 3월 되면은 그때까지 이거 다 어떡하냐? 우리 빨리 저 정의장이 오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의 주류 아니면 정몽규 체제에 있는 그냥 현재 그 집행부나 협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바꿀게. 저의 짐작이에요. 진짜 이게 오케이. 얘기를 해본 적은 들어보니까 없는데 이해가 저는 돼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한 발짝 더 가서 얘기해보자면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야 아무리 니네가 지져봐. 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 이 시기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 정몽규 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현재 축구협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 우리 타임테이블에 맞춰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렇죠. 게. 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그 지도자협회라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지난해 한참 문제가 시끄러울 때만 하더라도 네. 뭐 반 정몽규 이 진영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이 아니 뭐 가장 뭐 강한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1월 8일 선거가 원래 그대로 됐다면 이거 한 이틀 전이었나요? 네.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와요. 네. 우리는 정몽규 회장을 지지한다. 이 정말 엄청난 태세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에 내가 손 안 잡으면 나 이제 좀 멀어지겠구나. 나 그냥 일자리 없어지겠구나. 이런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고 좀 부끄럽고 막 그랬거든요. 공식 성명을 발표문을 보면 세 후보를 다 만나봤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으나 이러이러하여 정몽규 회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 선거를 2, 3일 앞두고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씁쓸하고 박문성 위원님 마음과 똑같이 비선수 출신이지만 자괴감을 느끼는 게 하나가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다음에 오비 일학처럼 선거 하루 전날 물론 연기됐습니다만 하루 전날 정몽규 회장은 50억 출연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관련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50억은 공약과 상관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공식 공약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거를 하루 앞두고 50억을 딱 발표했을 때 정말 그 진흙탕에서 흙먼지 먹으면서 축구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50억 먹고 떨어지란 얘기인가 이렇게 자괴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정몽규 회장한테 비판했던 그동안의 많은 화살 중에 하나는
무슨 그 사제 출연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기도 하지만 50억이 정몽규 회장에 과연 큰 돈인가? 저는 500억 그랬으면 자괴감이 아니라 좋아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은 설렐 수도 있겠지만 50억은 저분한테는 뭐 큰 규모도 아니겠고 그 돈의 규모를 떠나서 선거 막판에 50억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분이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50억을 그렇게 하루 이틀 전에 던진다는 건? 이 정도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조금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날 지지하겠지 뭐 이런 건가요? 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라 조심스러운 수사이긴 합니다만 그냥 하셔네요. 네. 그렇게 돈이 문제야? 돈 필요해? 돈 한 줄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돈 줄게? 그래, 너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회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드맵과 사업을 통해서 축구의 산업이 커지는 걸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나 50억 던질게. 때 되면 5억도 던지고 30억도 던지고 내가 던진다. 돈 필요해서 애다? 저는 좀 씁쓸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축구판에서는 징계도 자기들이 하고 규정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행정도 그러네.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정하고 벌 주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면 룰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한 조직이에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대로 루틴대로 가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전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 내가 계속 이거 반대해봤자 나중에 저기서 떨어지면 내가 먹고 살기 없는데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막 그냥 막 사적으로는 야 한국 축구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축구협회 바뀌어야지 정문계장 그러면 안 돼. 뭐 이랬던 분들이 실제 자기 이해와 이익이 딱 걸리는 순간 그냥 바로 밑으로 갑니다. 네. 너무 많이 봐왔어. 만약에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진짜 용기 있거나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 오더라. 전체적으로 다. 수십 그거에 년 대한 그랬어요. 아쉬움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수십 년 네.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이제 당선되면 또 뒤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뭐 밖에서 정몽규 회장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그 얘기 하지 아무- 말든지. 네. 그거 정몽규 회장은 10여 년 동안 전혀 위협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요. 정몽 회장이 그러면 아까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사 결과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팬들이 보기에도 잘못한 게 많이 있고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럼 결과적으로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선거를 참여도 못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선거라고 한다면 그 공간은 우리 공간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 네. 네. 가령 이기용 후보가 뭐 이렇게 당선이 된다. 근데 단일화가 안 됐어요. 유승민 네. 후보, 강신욱 후보 등등 대여섯 분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왜 나왔을까? 서로 단일화 안 되고 결국은 뭐 우리나라 단일화 잘 안 되더라 이런 그냥 현상을 푸념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계속 나온 이유는 재선거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예를 들어 이기용 후보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법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다 걸려 있고 있죠. 문체부와의 그 갈등과 긴장이 훨씬 더 촉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오래 못 가고 재선거가 된다. 그러면 단일화했다가 어떤 A라는 후보로 단일화했던 나머지 후보들은 다시 나오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주를 하고 이때 설령 떨어져도 내년 상반기 올해 했군요. 2025년 상반기에 재선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진흙탕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몽규 회장도 사실 남아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안세영 선수의 그 발언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폐악이라 그럴까요? 그 불공정성을 확인했던 대한 배드민턴 협회 김 회장이 다시 나오겠다고 입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네, 했는데 거기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당신의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입후보 자격을 철회랄까요? 예,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려했군요. 네. 못하겠군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정몽규 회장일 수도 있다. 경중은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문체부가 고강도로 진행했던 감사 그리고 감사 이후에 그 시정 조치 많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일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몽규 회장 체제가 2025년 상반기에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새로운
집행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한 궤에 있네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되더라도 지금 문체부가 지난번 축구협회가 재심의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기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정몽규 회장은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그대로 내리고 나머지 문제점들도 다 해.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나중에 회장이 되더라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죠. 그 어떤 규칙 사유로 통해서.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는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도 우리 일장님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그때 문체부에서 징계를 내렸던 중징계 대상이 지금 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정배 부회장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계산은 이제 재선을 하고 집행부 날릴 때 정리하고 그걸로 그냥 가름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 책임 오케이 그럼 지금 사람 쭉 갈게요. 저는 뭐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근데 스텝이 꼬인 거죠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 상반기 뭐 6월 7월까지의 대한축구협회 행정은 미봉을 미봉하는 미봉을 또 미봉하는 이 선거 덧대고 정몽규 회장의 공약을 쭉 보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정말 환골탈태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선거 운영의 이 파행까지 안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문제가 고스란히 시즌 2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한국 축구의 한국 축구의 딜레마가 되고 딜레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가 엉켜버려 가지고 이걸 풀려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조직에 강력한 그 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또 이 문제가 걸리게 되는 그래서 딜레마가 되는 거 아니죠?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바라건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정몽규 회장이 새로운 집행부와 새로운 사업을 바로 발표하기 전에 정말 축구인 모든 여론을 듣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기간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미봉에 미봉을 덧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그 정현수 교수님의 그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분명히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 문체부 혹은 우리 국가 권력이 국민들이 선출한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에서 문체위에서 감사 공식적인 어떤 질의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27가지의 위법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몇 명 한 200명 정도 다시 투표해서 내가 됐어. 그러니 내가 쇄신책 혁신책을 내가 만들게를 너무 우리는 쉽게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정몽규 회장이 되더라도 최소한 저는 약간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최소한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거 안 합니다. 마치 이거를 경기 중계하는 것처럼 누가 이길 것 같아. 누가 뭐 좀 유리해. 누가 불리해.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이걸 그냥 하나의 축구의 상보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예측하는 건 이들이 중간에 어떤 반칙을 해도 아니면 그동안 뭘 잘못했어도 우리 뭐 경기에서 이기면 끝난 거지 뭐. 저는 이런 걸 다시 갖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특히 그렇죠. 앞으로 그걸 우리가 그냥 뭐 그렇지 뭐 야 세상 끝나고 바뀌냐 축구협회가 바뀌냐 이래 버리면 누군가는 계속 그러네 야 그 당선되면 또 다 없어지는 거네. 전 그래서 이거는 뭐 정무장이 되더라도 그래 이번에 쇄신책 한번 주세요. 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책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 이렇게 물어야 된다 생각해요. 혁신책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그거 알았고요. 뭐 당선된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27가지 잘못한 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 끊임없는 질문에 책임을 물으라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에 정몽규 회장은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답을 내놓지 않는 한 우리 한국 축구계가 너무 쉽게 정몽규 회장을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되든 말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 위탁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잘 아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하지만요. 심지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대행해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들이 뭐 온라인 투표 같은 거 다 우리 시스템 이용해 라고 해서 대한체육회나 지금 또 어디더라? 요즘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매번 카톡이 오거든요. 네. 요즘 카톡으로 선거를 하거든요. 진짜로 관리구역 선거 그러니까. 같은 아니 거. 다른 단체 다 하고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는 우리의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 데서 시스템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축구협회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난 오늘도 5개 받았어요. 감사 선임해야 된다고 투표하라고. 그럼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 우리 하드웨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 그럼요.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최소한 네. 뭐 너무 복잡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100만 배죠. 100만 네. 배가 좋은. 그러니까 좋은 제가 거죠. 앞서 아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0만 배의 퀄리티와 시스템 그리고 선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가면 갈수록 정몽규 회장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런 고육체의 미봉의 미봉을 거듭 쌓고 있다. 이게 악업이 될 것이다. 악업이 될 거야. 그냥 근데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나와서 협회 얘기해도. 그러니까 나 사실 이 실장님 이게 나도 이 실장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지원 플레임을 얘기를 해. 저는 사실 냉정하고 현세의 판세를 잘 읽지는 못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주 높은 수준의 시스템과 온라인 투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해도 정몽규 회장이 좀 앞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도 웬만하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아니, 봤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너무 답답함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왕 회장이? 아니 정 회장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그때 사면해 줄 때부터 시작했고 안 그래도 돼. 뭘 그렇게까지 진짜. 그러니까 힘 세잖아 사실. 뭐야 힘 센데 뭐 이렇게. 그래서 과감한 꼼수를- 결정은 다 그런 것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를 좀 과감하고 멋지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해와 이익이 걸린 대로만 걸린 거에는 뭐 과감하고 그냥 진취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호연지기가 대단하세요 아주. 지금 아마 날릴 거거든요. 그리고 있어요. 조직도 아, 새로운 부서 이미? 몇 개 생기고. 아. 뭐몇 개 우리의 없어지고. 혁신안. 나는 불복종 운동할 거예요. 그럽시다. 난 불복종 운동할 거야. 나 안 받아들여. 괜찮습니까?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구독자 이렇게 몇 년을 깠는데 나도 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 구독자분들이 지켜주시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 우리 구독해.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유권자들은 그 유권자가 투표하고 그 유권자가 행동한 만큼의 지도자나 리더를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선 어쨌든 축구계에 예를 들어 좀 더 뭐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스스로 변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게 그것도 맞죠. 사람이다. 네. 생계가 걸려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굶고 있니? 얘따 먹어라 하고 이제 뭐 50억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 또 인간이니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거 안 받는 게 사람이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얘기만 가지고 우리는 그래 그 생계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맹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툭툭 던져주듯이 뭘 시혜를 하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 내가 지킨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맹자는 말씀하신 전 그래도 거거든요. 굶어 죽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긴 해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실 많은 축구인 분들이 축구인의 자존심. 네, 그 정도. 저도 축구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축구인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는 맞아요. 스스로 속으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간 축협은요 맹자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